한국인의 이 행동 하나에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이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단 5초의 장면, 그 순간 저는 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을까요? 마드리드에서 자란 저는 스페인보다 한국이 훨씬 강한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였습니다. 제 한마디에 전 세계 누리꾼들이 충격에 빠졌고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묻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다른가?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이 왜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페인 출신 마리아입니다. 카타르 항공에서 10년간 승무원으로 일해왔죠. 서유럽과 중동 노선을 주로 담당했는데 이번엔 도하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2박 3일간 인천에 체류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3일을 머물러야 한다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별 기대는 없었고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뉴스나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보았지만 한국은 전쟁으로 남쪽과 북쪽이 나눠진 분단 국가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내색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일본에서 체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일본은 볼 것도 많고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안이나 편리함 등에서 안정감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일을 무사히 보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수화물을 찾기 위해 벨트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는데 백발의 노인 한 분이 보이더군요. 커다란 여행 가방을 겨우겨우 끌고 계셨지만 손은 떨리고 발걸음도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서두르는 사람들 틈에서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스페인에서도 이런 광경은 흔했기에 별 감흥 없이 바라보고 있던 순간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한국 청년이 조용히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노인의 가방을 들어 올리더니 짧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그 백발 노인은 괜찮다는 몸짓을 하는 것 같은데 청년은 웃는 얼굴로 노인의 걷는 속도에 맞춰 걸으면서 안심하라는 듯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까지 짐을 옮겨주는 것이었어요. 노인과 노인의 가족들이 고맙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청년도 같이 인사하고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참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누구의 짐을 만지거나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또한 그냥 도와준다고 해도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노인도 청년이 짐을 날라줄 때 그리 반대하거나 못하게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저를 놀라게 청년은 이렇게 노인을 돕고도 전혀 사진을 찍거나 생색내는 표정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저에게 강한 첫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두 그 청년처럼 행동하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며 인천공항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약 3일간의 한국 체류 동안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저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저의 편협한 생각들을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스페인으로서 쌓아온 자부심이 단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저는 스페인이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가진 강한 나라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치관이 뒤집히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배려와 존중이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 도시에서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스페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순간의 감동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텔에서의 아침을 마치고
기대에 부풀어 서울 시내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가이드북에서 강력히 추천한 경복궁이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나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현대적인 도심 한복판에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웅장한 궁궐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색채의 기와 지붕과 정교한 단청, 문양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궁궐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은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을 떠올렸지만 경복궁에서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동양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궁궐 주변을 물들이고 있는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선명한 색상의 전통 의상을 입고 현대적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이 이질적이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전통 의상을 특별한 축제나 공연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마치 일상의 일부처럼 젊은이들이 한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조상의 유산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체험하는 문화가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 아름다운 궁궐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고 싶었지만 혼자 여행 중이라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색하게 셀카봉을 들고 여러 번 시도하던 중 한 한국인 커플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약간은 서툰 영어였지만 그들의 따뜻한 눈빛과 친절한 미소는 어떤 언어보다 명확하게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진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궁궐의 아름다움이 더 잘 담기는 각도와 자세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포즈를 취하시면 광화문이 더 멋지게 나올 거예요. 왼쪽으로 조금만 더 돌아보세요. 마치 오랜 친구나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천만에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대가나 관심도 바라지 않는 오로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관광지에서 사진을 부탁하면 종종 돈을 요구받았고 파리에서는 유로를 내야 했으며 뉴욕에서는 아예 거절당했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친절함만이 존재했습니다. 웅장한 근정전을 지나 아름다운 경회로 연못가를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건축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따뜻한 정성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전통 건물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조화롭게 공존하듯 이곳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통적인 배려와 현대적인 열린 마음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진심으로 다가오는 이 따뜻함이 서울에서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제 눈에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오랜 배려와 전통이 현대적 감각과 함께 숨쉬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미와 화려한 단청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이 특별한 경험을 꼭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호텔 프론트 직원의 열정적인 추천으로 강남의 유명한 삼겹살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통유리 문을 열자마자 테이블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와 마주쳤고 그 순간 낯설지만 식욕을 돋우는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짭짤한 그리고 은은하게 달콤한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일행 없이 혼자 들어가자 친절한 직원이 창가 쪽 작은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크기와 색깔이 제각각인 작은 그릇들에 담긴 낯선 반찬이 10여 가지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완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다 뭐지?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먹는 거지?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옆 테이블을 힐끔거리며 다른 손님들의 식사법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숙련된 손놀림으로 고기를 굽고 초록 잎에 싸서 먹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남성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 남성은 놀라워하지도 귀찮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가워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처음이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하나 쌈 싸드릴게요. 그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테이블로 와서 정성스럽게 고기를 골라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오랜 의식을 치르듯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싱싱한 상추 위에 윤기나는 삼겹살을 얹고 알싸한 마늘과 매콤한 고추, 그리고 여러 가지 색색의 반찬을 조화롭게 배치했습니다. 완성된 쌈을 조심스레 저에게 건네며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입에 드세요. 이게 진짜 한국 맛이에요. 수줍게 그 쌈을 받아 입에 넣는 순간 입안에서는 놀라운 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고기의 풍부한 육즙과 매콤함, 채소의 신선함, 여러 양념의 짭짤하고 달콤하고 신맛이 모두 어우러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적인 맛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맛보다 더 깊게 남은 것은 그 작은 쌈 하나에 담긴 다정함이었습니다. 문득 스페인에서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연인 관계는 대체로 뜨겁고 열정적이었지만 때로는 이해 부족으로 인한 거리감이 있었죠. 전 남자친구는 제가 모르는 것을 물으면 짜증을 내곤 했는데 이 낯선 나라의 낯선 남자는 제 어색한 질문에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 남자, 전혀 다르네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없이 배려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친절을 베푼 후 그 남성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가 친구들과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지 않고 SNS에 올리지도 않고 마치 평소에 늘 하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는 그 후로 용기를 내어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반찬을 하나씩 시도해 보았습니다. 모두 새롭고 신기한 맛이었지만 가장 맛있었던 건 그 쌈에 담긴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중한 다리였다는 것을. 그 작은 쌈 하나에 담긴 마음이 제게는 한국이란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였습니다. 셋째 날, 저는 관광지가 아닌 한국인들의 일상이 흐르는 진짜 도시 모습을 경험하고 싶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인천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플랫폼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두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메트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지하철이 도착하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탑승하려 밀치는 것이 일상인데 여기서는 모두가 차분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승객들은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양옆으로 길을 열어주고 내림이 완전히 끝난 후에야 한 사람씩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도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스페인 지하철은 항상 시끄럽고 때로는 시끌벅적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가득한데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승객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 한 백발의 노인분이 탑승하자 제 앞에 서 있던 청년이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눈인사 한 번 건네고 정말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한 뒤 조용히 앉으셨고 청년은 천장에 손잡이를 잡고 서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자리 양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간혹 있더라도 노인분, 여기 앉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예절이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가 흔들리면서 한 여성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5명이 동시에 몸을 숙여 주우려 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남성이 먼저 집어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 특별한 대화도 길고 어색한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일처럼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낯선 이에게 가끔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일에도 경계심이 먼저 드는데 여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강인함은 엄격한 법이나 규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배려가 이 사회의 공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천 중심가에 내려서도 그 느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복잡한 출구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밀치지 않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는 주변 어른들이 함께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특별한 보상이 없어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 도심을 구경하다 우연히 골목 안쪽에서 알록달록한 간판이 모여있는 전통시장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와 다양한 색깔의 신선한 식재료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스페인의 메르카도와는 또 다른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큰 소리로 물건을 홍보하면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모든 공간이 마치 하나의 생동감 넘치는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을 따라 여러 가게를 구경하다가 한 과일 가게 앞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햇빛을 머금은 듯 밝은 오렌지색 귤이 눈에 들어왔고 가격을 물어보려던 찰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가게 주인 할머니가 먼저 손짓하며 다가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저를 반겼습니다. 스페인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할머니의 한국말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따뜻한 표정과 부드러운 손짓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서툰 영어와 손짓을 섞어 귤 가격을 물었고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지갑을 열려는 순간 뜻밖에도 할머니가 반짝이는 귤이 가득 담긴 작은 비닐봉지를 제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우리 딸 같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옆 가게 젊은 상인이 영어로 할머니의 말씀을 통역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겨우 이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지그시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제가 한국에 두고 온 할머니의 손길과 같은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진짜 딸이 된 듯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시장을 나와 현대적인 거리를 걷다 보니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며 자전거를 빌리고 있었습니다. 앱으로 코드를 스캔하자 자물쇠가 자동으로 풀리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아직 이런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모퉁이에는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편의점도 보였습니다. 셀프 계산대에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고 터치스크린 음료 기계는 손가락 하나로 다양한 음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식당에서는 젊은이들이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편리하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한 무인 카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주문 방법이 생소해 키오스크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다가와 밝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이 버튼 누르면 돼요. 그 학생은 친절하게 주문 과정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원하는 음료 선택부터 결제까지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건네자 그 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친구들이 기다리는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문득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첨단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 기술 사이에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디지털화가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갑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효율적으로 돕는 도구로만 존재했습니다. 기술의 바닷속에서도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기계가 사람 사이에 차가운 벽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깝게 연결하는 방법을 이 나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이른 아침 호텔 근처 작은 공원에서 도시의 숨결을 마지막으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른 시간임에도 조깅하는 청년들과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로 공원은 활기찼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 풍경을 감상하던 중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다 넘어지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섰지만 저보다 더 빨리 주변의 청년 둘이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그들은 노인의 양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고 옷에 묻은 흙을 털어드렸습니다. 한 청년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라며 끝까지 노인과 함께 걸었고 다른 청년은 가방을 들어드렸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모습에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페인에서 넘어지신 제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이건 교육도 연출도 아닌 그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힘은 경제력이 아닌 타인을 향한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꼭 이 마음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출국 전, 저는 시간 여유를 두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점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마지막 한국의 순간들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리아 씨. 고개를 돌려보니 첫날 공항에서 노인의 무거운 짐을 선뜻 도와주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환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마리아 씨, 기억나세요? 첫날 수화물 벨트에서 만났었죠. 물론이죠. 여행의 시작점이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출국하시나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으로 출장을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장난스러운 미소와 함께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짐 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따뜻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각자의 게이트로 향하며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출발 게이트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분주한 비행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며칠 전 삼겹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식사했던 한국 남성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 씨, 혹시 다시 한국에 오시면 그때는 제가 쌈 3개는 싸드릴게요. 좋은 여행 되셨나요?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니 인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펼쳐졌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땅, 일본 근처의 작은 나라라고 무심코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가슴속의 따뜻한 기억으로 남은 사람들과 꼭 다시 오고 싶은 이유가 생긴 특별한 땅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인천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빛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스친 경유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돌아올 소중한 목적지예요. 귀국 비행에서 저는 작은 노트에 이번 여행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첫 만남, 경복궁에서 만난 친절한 젊은 커플, 쌈을 정성껏 싸준 남성, 시장에서 귤을 더 얹어주신 할머니. 모두 제 인생에 새겨진 특별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유가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올게요. 이 약속과 함께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한국의 따뜻한 기억들이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승무원 마리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켜온 그 마음, 그 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지켜온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고요. 한국인으로 태어나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